구글이 약간 앞에 말했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구별되는 지점들이 그렇게 뭐 놀이터 같은 그런 직장 또 그리고 네. 광고를 다루는 그러한 어떠한 관점 이런 것도 있지만 에릭 슈미츠가 구글은 롱테일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 롱테일. 롱테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긴 꼬리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펫헤드와 롱테일 두 개 같이 얘기하는데요. 공룡으로 표현 제일 많이 하죠. 음. 공룡의 머리가 이만큼, 얘가 한 전체의 20%밖에 안 되는 항목이 80%의 매출을 담당을 하는 그런 구조고, 나머지 80%가 20%를 담당을 해. 네. 그러면 이제 꼬리가 이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구조를 롱테일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롱테일이라는 개념도 이제 에릭 슈미트도 얘기를 했지만, 더 먼저 유명해진 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롱테일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롱테일이라는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례로 아마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왜냐, 아마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제프 베조스가 항상 강조했었던 개념인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진열에 들어가는 비용이 0이다, 사실상. 그럼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을 만들어도 기껏해야 1, 2만 권 꽂을까? 뭐 이 정도라면 우리는 100만 권을 꽂아도 꽂을 수 있어. 쉽게 말하자면. 온라인이니까요. 네, 온라인이니까. 네. 그러면은 앞에 있는 펫헤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매출이 많이 난다고 해도, 베스트셀러 몇 개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0만 권들도 한 권씩만 팔린다고 쳐도 100만 권. 네, 그걸 다 합치면 얘보다 커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많이 썼냐 하면은요, 뭐 하나를 사면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얘기 듣고 사야 되니까 베스트셀러를 보통 사게 되잖아요. 많이 아는 거. 펫헤드에 들어가 있는 거 사요. 근데 아마존이 무슨 짓을 꼭 하냐 하면은, 이 책을 사신 분은 이걸 샀습니다 하고 네, 그 관심. 아, 추천을 하는데, 네. 추천도 우리나라 서점도 다들 해요. 그거. 네, 이제 네. 많이 들어왔죠. 그 추천하는 거는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그 롱테일에 해당하는 거를 네. 끼워 넣어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매출이 크게 늘죠.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거를 자동 자극을 해서 늘리면은 이게 평탄화가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글도 그 덜 뛰어난 80%가 굉장히 뛰어난 20%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롱테일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구글 입장에서는 어떤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에서 롱테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광고 모델 중에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포털의 형태고 여기에 배너 광고를 달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면적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뛰어난 광고들 몇 개밖에 눈에 안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광고는 사실상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만 광고할 수가 있겠죠. 지면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펫헤드죠, 이것도. 앞에 있는 몇 명을 위한 광고 지면이 될 것이고, 또 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애드센스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광고를 예를 들어 내 블로그에도 붙일 수가 있고 내 웹사이트에도 붙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 웹사이트나 내 블로그가 광고판이 된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광고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광고주를 섭외하려고 그랬으면, 너 그 블로그에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광고를 하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광고판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애드센스가 이걸 통으로 묶어가지고요.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 달아만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광고 바꿔서 넣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알릴레오 북스도 광고가 유튜브 광고 하고 있죠. 뭐 우리는 그냥 거기서 배정해 주는 대로 나가죠. 그거 똑같은 네. 거예요. 그것도 잘 생각하면 애드센스하고 철학이 똑같은 건데. 그러네. 그러네요. 이게 100만, 몇십만 뷰라고 칩시다. 몇십만 뷰라고 해도 지금 몇십만 뷰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채널을 위해서 따로 광고주를 섭외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옛날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죠.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뭐 이렇잖아요. 제가 이제 인포메이션 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건 구독자가 4,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백 뷰, 몇천 뷰 이렇게 나와요. 자막 넣어주세요. 자막. 네. 뭐라고요? 이 경우에는 광고주가 올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가 광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 광고가 붙기 시작을 하면 유튜브가 알아서 이것들 군소집합을 딱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광고를 유치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도 그나마 제일 잘 맞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조금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도 돈 적게 넣어도 광고할 판들이 많이 생겼고. 그렇지. 광고주 입장에서. 저렴한 광고판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광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사실은 광고할 만큼 유명하지 않은데 근데도 해줄 수 조금이라도 버네. 그러니까 하루에 차량 통행량이 별로 없는 지방도로변에도 광고판 세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